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새로운 주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MBTI와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MBTI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사주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전 사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주가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MBTI 워크숍을 몇 번 참가를 했어요. 전문적인 검사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 와서 이게 설문 문항을 깁니다. 여러 페이지 되고 문항을 다 체크한 다음에 바로 이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워크숍, 또 그런 부류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MBTI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잘 맞고, 그래서 뭐 조직 구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필요한 인력, 부족한 인력에 우리가 이제 어느 유형이 부족해. 그러면은 그런 유형을 이제 뭐 채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웃소싱 한다던가 이런 형태도 가능한 것 같고, 나름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신뢰도 가고. 그때 제가 나왔던 게 저는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E였어요. ENTP였는데 최근에 불과 한 2달 전인가 했었거든요. 그때 워크숍 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INFP가 나왔었습니다. 너무 좀 신기했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바뀐 것 중에 I와 E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외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본 거는 내향적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아니다 막 했는데 나 맞다니까, 나 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나요? 특히나 요즘 MZ 세대들은 MBTI에 굉장히 많이 열광하고 재미있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격 분석도 그걸로 하고 뭐 됨됨이나 이런 유형들도 많이 판단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오늘은 사주에 대해서 대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각각의 차이들이 좀 있죠. 그 차이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MBTI는 이게 출처가 분명해요. 그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저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들을 막 조사를 막 한 건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뭐 몇십 년 했다는 것 같아요. 쫓아다니면서 밀착 취재를 한 건 거죠. 그러면서 성격 유형에 대한 구분도 적고 이제 크게 4가지죠. EI, SN, TF, JP 이렇게 이제 8가지, 4가지 분야에서 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눴었던 그런 게 이제 MBTI의 시작이라고 보죠. 그런데 사주는 출처가 불분명해요. 출처가 이게 뭐 거북이 등껍질이기도 하고 뭐 거북이 등껍질에서 무엇을 뭐 음양오행을 발견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갑자을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연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가 딱 갑자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없죠.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좀 불분명한데 그나마 정확하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에 근본을 한다는 뜻입니다. 온도와 습도, 기후 변화, 농사 짓기 위해서 이 달력이 막 개발이 됐잖아요. 이분이지, 24절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둬서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 습도에 따라서 만물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진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MBTI는 약간 성격 유형 검사예요. 성격이 한정된 겁니다. 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뜻인 건데, 사주는 성격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삶 전체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뭐 자기의 재능이나 자질 개발, 사회적인 관계나 직장 관계, 아니면은 부귀 빈천을 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주는 높이 올라가고 어떤 사주는 지위가 낮고 어떤 사주는 부자로 살고 어떤 사주는 가난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이 MBTI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 문항에 내가 똑같이 계속 대답을 하면은 결과값이 항상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변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 기분이 만약에 달라지거나 내 경험치가 막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마다 또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이였다가 아이로 바뀌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본인이 직접 작성하니까 내가 그 검사지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작성했으니까 나온 거니까. 근데 사주는 이 풀 때마다 제각각이에요. 풀어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어디서 배웠냐, 누구 제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판단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에요. 판단자에 의해, 상담자에 의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경험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관적이에요. 상담자에 좀 많이 이제 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마 사주와 MBTI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MBTI는 운세를 본다던가 뭐 올해 신년 운세를 알려줘 MBTI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주 같은 경우는 이 계절의 흐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또 해마다 바뀌는 세차 운동, 목성의 세차 운동에 따라서 그 행성과 행성의 영향력을 이렇게 다룬 게 실은 음양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 세운과 대운, 이렇게 10년 주기인지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건지 이번 달의 운과 또 오늘의 운, 지금 이 시간의 시각점 이런 거를 이제 운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실은 저도 이제 MBTI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아주 재미있었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MBTI는 이제 네 단계의 큰 구분에서 8개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 16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면서도 좀 체계적이고 그 분리와 구분 자체가 좀 명확해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도도 되게 빨라요. 쉬운 얘기를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주는 종류가 한 26만 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26만 개의 또 남녀에 따라서 또 운이 대운의 흐름이 바뀌니까 또 막 이게 2배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16대 26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기도 힘들고 쪼개기도 힘들고 16개로 이렇게 단위로하고 단순화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사주와 MBTI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겠지만 정확도로 따지자면은 저는 사주에 한 표를 봅니다. 사주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사안마다 굉장히 활용 가능한 범위가 아주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주에 한 표를 던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MBTI가 맞는 것 같다? 혹은 나는 사주가 맞는 것 같다. 여러분은 MBTI가 뭐예요?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재미있겠다. 내 사주랑 MBTI 결과를 다 놓고 판단을 해보는 건가. 한번 이런 이벤트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자기는 MBTI는 뭔 거고 제 사주는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한 사람의 사주와 MBTI를 놓고 이렇게 이것을 좀 구분해 보는 건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고 어떤 것이 또 이 부분에서는 더 낫다. 뭐 이렇게 사주를 놓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은 조금 더 비교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다음번에는 그 큰 틀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고 또 사주에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걸 두 개를 한번 매칭해 보면서 장단점도 한번 같이 토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MBTI 대 사주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장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볼 때도 너무
편향적으로 치우쳐서 판단하지 말고 MBTI는 이런 장점과 또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사주는 이러한 장점과 또 이러한 단점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전체적으로 포용하면서 나에게 이롭게 이제 사용하면은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마시고 뭐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그럴 게 아니라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은 MBTI도 또 사주도 충분히 자신에게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많이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이 MBTI와 사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거는 더 보충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TI를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MBTI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주는 나름대로 또 오랜 시간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게 있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MBTI 거기에 맞춰서 사주를 어떻게 대입시킬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 드리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